요즘 우리들이 쓰는 말 중에 흔히들 후유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런 문자를 쓰는 것이란 반드시 어떤 체험에서 저절로 생겨 나온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절한 진단일지도 모릅니다. 후유증이란 어떤 병을 미처 다 완치하지 못하고 아직 그 병근이 남아있어 가지고 그것이 매양 말썽을 부리게 되는, 말하자면 병찌꺼기인 셈입니다. 혹시 우리 정계에서는 지나간 무슨 선거 뒤처리의 미진한 것 좀 가지고 후유증 운운하는지는 모르나 나는 이것을 좀 더 역사적, 사회적으로 전면적인 진단에 의한 병명으로 다뤄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역사적인 병폐에 어느 것 한 가지 완전 치료하고 넘어온 것이 있었습니까? 2조 500년 동안에 깊이 든 병근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해방 후에 생겨난 20년 동안의 온갖 병폐들, 또 좀 더 줄여서 한일 회담 뒤에 알게 모르게 쌓여가고 있는 모든 병폐들, 어느 것 한 가지 치료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후유증이 아니라 바로 병 자체가 쌓이고 쌓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타나진 병적 현상은 여러 종류이지만 실상 그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큰 병 한 가지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큰 병 하나만 고치면 온갖 후유증이 일시에 다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 반드시 낭망할 사회는 아닌 그것이 오히려 다행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할 일이요. 그것만 바로 잡으면 사상적인 항쟁도 가능하며 또 경제 생활의 안정도 이룸으로써 정상적인 사회 발전도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병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 민족 양심의 마비, 민족 자주 역량의 결핍, 그것입니다. 그것만 되살아나면, 그것 한 가지만 갖추어지면 우리 사회의 모든 병폐가 다 없어질 뿐더러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의 난관, 사상적인 투쟁과 경제적인 안정을 다 돌파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해마다 그것을 부르짖어 왔고 그러면서도 해마다 오히려 짙어지기만 해온 병이 바로 그 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상운동을 전개한다. 더 확실히 말해서 청년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민족 양심에 뿌리 박은 민족 자주 역량의 성장 그것 위에서인 것입니다. 그것 하나 바로 잡으려고 많은 동지들이 피를 흘렸고 또 지금도 그것 가지고 전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같이 뭉쳐 있는 것입니다. 민족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민족의 전통적 정신에 대한 인식이요, 파악이요, 확립입니다. 민족의 긍지도, 자존심도, 책임도, 사랑도, 단결도, 그래서 꺾지 못할 힘까지 모두가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난날
동방 한 모퉁이 조용한 언덕 밑에 숨은 덫이 있던 그 시대의 한국으로서도 제 힘 가지지 못했다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뼈저린 역사의 오점을 남겼었는데, 하물며 이같이 거센 바람이 불어치는 국제 무대란 높은 언덕 위에 올라앉은 오늘의 한국으로서야 더 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같이 다른 민족과 더불어 겨루어 나가야 하는 우리 민족은 그럴수록 다만 하나, 민족 양심과 민족의 자주 역량, 그것이 있고 없는 것으로서 운명이 좌우되고 말 것입니다. 가슴바다에 피가 어리는 통일, 그것도 역시 거기에 달린 과업일 따름입니다. 언제 어떻게 돌변하는 사태가 일어날는지 예측을 불허하는 점은 구름장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아시아 지역, 아니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꿈을 그리고 있으며, 그래서 커다란 인류의 불행이 여기에 잉태되어 있다고까지 보는 것도 너무나 해이해진 우리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고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도 심각한 사태 앞에서 우리 모두 어쩌면 이렇게도 형식 치레에 기울여졌습니까? 이렇게도 간절한 소원을 실행하는 방법이 왜 이렇게도 엉뚱하기만 합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에 휘황한 전등을 달아가지고 북한 쪽 전선을 비춰준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진영의 유쾌한 승리자가 되는 것으로 알아서는 착각인 것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역사의 승부가 판정 나지는 않습니다. 오직 민족 전체의 민족 양심의 집결, 거기서 솟아오르는 민족 자존의 사랑과 힘,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요, 그것 가지고 이기는 것일 따름입니다. 모든 정치가, 실업가, 문화인, 아니 전체 국민이 그것 한 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 동지들, 사람들은 이른바 제야의 종소리를 가지고 지나간 해의 모든 것을 망각 속에 묻어버리려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가 지남에 따라 그 해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말 수는 없습니다. 마땅히 거기까지 도달했어야 할 위치와 현재 되어 있는 사회적 현실이 너무도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역사적 요구의 미완성을 아무런 반성도 질문도 없이 그냥 그대로 접수하고 결제해 넘길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아무런 불평도 없이 자기 불만에 대한 회의도 추구도 없이 국제의 물결에 팔려서 떠가기로 본다면 민주 세계에서의 하나의 고아가 되어도 좋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과거를 실패로 규정하기가 일쑤입니다. 너무도 컸었던 욕구에 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또 설사 사실 그대로 실패였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것으로서 민족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는 그 실패를 가지고 문제 삼기보다는 오히려 그 실패를 자본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더 기묘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을 영광스레 맞으려는 청년 운동자들의 불굴하는 심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내일이란 것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그냥 와지는 것이 아닌 줄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면에서 무엇인지 모두 다 70년대 운운하고 있습니다. 70년대에 가서 무슨 큰 도매 흥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지는 모르나 그 70년대라는 것도 결코 어떤 갯돈 타는 길로 정해 놓은 것 같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설사 갯돈 타는 것이라고 한데도 제가 부어가야 할 책임, 액수를 치른 다음에라야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누워있다가 70년대에 가서 손만 밀면 받아오는 무슨 행운권 같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오늘 저녁 우리들의 실천 행동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대조적인 것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렵니다. 고려 자기는 비록 귀 떨어진 것일망정 모두들 귀히 여겨 벽장이나 유리장 속에 곱게 모셔두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대접받는 자리에, 높은 자리에, 편안한 자리에 곱게 앉아있기 위해서 그야말로 위조품이면서도 고려 자기인 것처럼 하려는 사람은 많아도 진실로 쓰이는 사람이 되려고는 아니합니다. 지나간 1년 동안에 우리가 각각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쓰여졌던가 하는 것을 헤아려 보십시오. 청년 운동자들의 참 면목은 민족 사회를 위해서 쓰이는 데에 있습니다. 어디고 쓰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이상을 가졌다 해도 하루 종일 헛고함만 지르고 다니면서 아무런 쓰임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실상 오히려 적막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려 자기같이 귀중한 원로적 존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위조품 고려 자기야 100개, 1000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위조품 고려 자기로 대우받기보다는 오히려 남에게 푸대접을 받고 또 남이 알아주지도 않을 망정 요긴하게 쓰이는 빗자루나 손연장 같은 존재가 되는 것으로 보람찬 삶을 느끼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쓰이려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법구경에 숟가락은 음식 맛을 모른다는 기절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자를 위해서 그 음식을 떠 날라주는 숟가락 자체는 음식 맛을 아는 데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떠 날라주는 그 봉사적인 행위 속에 이미 무상의 기쁨과 가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도 제자들에게 나는 남에게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상운동자, 정신운동자, 청년운동자들에 대한 거룩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족 양심의 소생과 민족 자주 역량의 성장, 그것 위에서 아무것보다도 쓰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갈 길입니다. 새해는 부디 쓰이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정자나 사회의 선배들도 젊은이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정성을 바칠 수가 있는 사회가 되게 해줄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라와 국민은 둘이 아니요 하나입니다.
우리는 몇 시간 전에 북계에 억류되었던 푸에블로호의 승무원들이 구출되어 저희 나라로 웃으며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라는 국민 하나의 생명을 지극히 아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도 제 나라 위해서라면 하나뿐인 그 생명을 즐거이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국민을 위하는 나라와 나라를 위하는 국민이 서로 둘이 아니요 하나인 것을 너무도 뚜렷이 잘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같이 나라와 국민이 한 덩이가 되어서 노력하고 거기서 제 힘을 축적한 연후에라야 비로소 70년대의 기대도 가능한 것이요. 아니 그보다는 우리들의 유일한 근본 염원인 통일과 사회 안정도 거기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일입니다. 통일을 진정코 원하십니까? 반공투쟁의 승리를 진정코 원하십니까? 조국의 발전과 민족 생활의 안정 및 번영을 진정코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을 향해서 다만 한 발걸음이라도 가까이 가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저녁 여러 동지들에게 새해의 모토로 아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날마다 민족 사회를 위해 쓰이는 사람이 되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쓰이는 사회가 되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